어디선가 누군가의 가정경제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떴다. 가정경제 고충 처리반. 점점 가벼워지는 내 지갑에 SOS가 필요할 때 어떤 경제 문제라도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. 고충 처리반 반장에게 고민을 털어놓으세요. 오늘의 고민은? 여러분의 또 가정 경제 고충을 또 해결드리는 분이 또 나오셨죠? 네, TMB 어드바이저 박상훈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. 팀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예. 오늘 신혼부부가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셨더라고요. 함께 네.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네,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바로 3년차 되는 신혼부부입니다. 이 남편이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부모님께 용돈을 30만 원씩 들어왔다고 하는데요. 아이도 낳고 본인도 휴직을 하면서 매달 생활이 빠듯하다고 합니다. 이 남편은 어떻게 매월 드리던 용돈을 부모님께 좀 줄이냐면서 앞으로도 계속 드리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당장 사정이 안 되는데 나중에 도와드리더라도 잘 말씀드릴 방법이 없냐며 좀 고민을 토로해 주셨어요. 좀 어떠세요? 지금 이제 신혼이시거든요. 신혼이신데 어때요? 지금 부모님 피부로 확 닿는 사연인 것 같은데 참 예민한 문제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총각 때는 그냥 뭐 제가 알아서 드려도 상관없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면 내 돈이 아니죠. 그렇죠. 네,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. 네.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좀 사정이 안 좋잖아요. 그러면 분명 부모님들도 이해를 하실 건데 잘 말씀드리면 그래 너네들이 알아서 써라 이렇게 하실 것 같거든요. 좀 어떻게 현명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됩니까? 그렇죠. 요즘 이제 워낙에 돈 쓸 일도 많고 또 전셋값도 이렇게 비싸고 하니까 다들 신혼부부들이 살기가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런 만큼 이제 부모님한테 감사한 마음들을 잘 전달하고 효도를 하고자 하더라도 또 가정경제 현실이 어렵다 보니까 쉽게 결정하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근데 막상 제가 많은 신혼부부들을 만나서 좀 물어봅니다. 부모님한테 용돈을 좀 드리고 있다라면 용돈인가요? 생활비인가요?를 물어보면 멈칫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대부분이 이제 특별한 용도가 없이 습관적으로 드렸던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건데요. 이제 자녀들 역시 크고 또 교육비, 양육비가 이제 교육비로 달라지는 상황이고 또 그만큼 많이 돈 쓸 일이 많은 세상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돕더라도 좀 용도를 정해서 제대로 돕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. 네. 팀장님 말씀드리고 정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해 주셨어요. 용돈. 용돈이랑 용도자금. 그게 전 구별이 잘 안 되는데요. 네. 차이점을 좀 알려주세요. 네, 보통 이제 우리가 용돈을 생각하면은 당장 쓸 돈으로 드리는 거겠죠. 저는 기왕에 부모님께서 생활비는 어떻게든 근로소득이라든가 소득이 있으시다라면은 생활비로 쓰시기는 용돈보다도 좀 쓸 때를 정하는 용돈으로 드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앞으로 이제 부모님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생활적으로 소득이 좀 줄고 또 그만큼 의료비라든가 여러 가지 노후의 생활비가 증가될 거라면 부모님에 대한 용도를 잘 정해서 잘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용도 자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면 팀장님, 용도 자금에는 어떠한 것들이 좀 만들어 볼 수가 있을까요? 용도 자금? 저는 용도 자금의 가장 첫 번째로는 부모님의 의료비에 대한 의료 실비 보험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실제 만 60세 전후 되신 분들은 특히 의료 실비가 되게 중요한데요. 이제 앞으로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자기 부담금, 즉 나라에서 해주는 건강보험의 부담이 좀 적어지고 본인 부담이 더 높아지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면 어떻게든 의료비의 의료비가 굉장히 큰 문제로 접근될 수밖에 없는 시기다라고 생각한다면 부모님들 건강하실 때 어떻게든 실비 쪽으로 좀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. 의료 실비는 다들 아시죠? 실제로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의료 실비인데 큰 병에 걸렸을 때 진단금을 받겠지만 그런 병들 말고라도 실제로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실비 형태는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실제로 60세 분들 이하인 분들은 실제 실비 보험은 5만 원 정도 선이면 충분히 가능하시거든요. 그리고 60세 넘으셔서 65세까지라 하더라도 실제로 5, 6만 원대 정도 또 10만 원대 안에라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니까 좀 잘 준비해 놓으신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또 용도 자금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험 말고. 네, 그렇죠. 두 번째로 저는 국민연금 들어드리기를 좀 생각을 합니다. 국민연금? 그렇죠. 일단 만 60세 이전이신 부모님들에게 좀 해당이 될 텐데요. 비교적 젊으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라면 국민연금을 좀 알아봐서 추가로 불입할 수 있게끔 하거나 또 임의로
추가로 이렇게 자의적으로 가입해서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실제로 이제 생각보다 노후가 깁니다. 우리가 알고 있기로 평균 수명이 80세, 82세 정도 되는 세상이지만 실제로 기대 여명, 전체적인 그 60세 동안 살아오신 분들의 기대 연명이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살 날들을 계산해 본다라면 실제로 25년 정도가 되는 85세 정도가 되거든요. 그만큼 생각보다는 부모님의 노후가 참 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그런 만큼 이제 국민연금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우스갯소리로 국민연금이 효자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자식보다 국민연금? 그렇죠. 네. 어떻게든 우리가 그 아들로서 딸로서 노릇을 잘해서 네. 국민연금을 잘 들어드린다면 충분히 또 효자 노릇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. 임의가입과 또 추가납입이라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임의가입이라는 형태는 이제 여태까지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으셨던 분들께서 자청해서 가입하는 건데 60세인 분들이 만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해서 최소한의 89,100원씩 10년 동안 불입하시면 10년 뒤에 생일 달부터는 최소한 15만 원 정도씩을 꾸준히 받으시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그것도 그때 물가 상승을 감안해주기 때문에 한 25만 원 돈이 됩니다. 또 두 번째 좋은 점은 뭐냐면 25만 원씩 받기 시작해서 또 물가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노후 생활비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네. 두 번째는 이제 임의가입 말고 추가 납입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. 부모님들과 그 국민연금 콜센터에 전화하셔가지고 지난 기간에 혹시나 불입하지 못했던 기간이 있거나 또는 연장해서 65세까지는 연장이 가능하니까 65세까지 연장해서 추가로 불입해 줄 수 있다라면은 국민연금의 부모님들의 수령 시기를 좀 늦추고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부모님에 대한 용도 자금의 중요한 방법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부간의 문제도 좀 심각할 것도 같아요. 그 양쪽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어떤 민감한 사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화로 잘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일단 부부간의 대화가 좀 필요한데요. 아무리 이제 좀 조심할 점은 부부간에 부모님에 대한 효심 있는 그런 결정이라 하더라도 부부가 함께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. 또는 또 남편 모르게 아내 모르게 또 이렇게 부모님 드린다라면은 서로 좀 욕되게 하는 일인 것 같아요. 서로 함께 마음을 정하고 용도를 정해서 함께 결정해서 드리는 것이 좀 귀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근데 이제 부모님이 한 분이 아니라서 또 양쪽 집안을 다 신경 쓰는 부분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. 네. 근데 약간 형평성도 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게 상당히 또 예민하더라고요. 네. 저것도. 네, 그렇습니다. 같이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? 네, 일단 저는 금액적으로 너무 똑같이 고집할 필요는 없고 양가의 상황에 맞게끔 좀 드리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. 말씀하셨던 대로 양가의 재정적인 상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. 한쪽에는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활비가 될 수밖에 없고 한쪽에서는 근로소득이나 또 월세라든가 받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또 근근히 소소한 용돈 정도가 되는 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양가의 금액을 너무 똑같이 고집하지 말고 서로 좀 배려해서 양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용도가 어떤 것인지 또 가족 여행이라든가 또 우리가 부모님들이 잘 못하시는 것들도 여유가 되지만 우리 자녀들이 잘 준비해드리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 만큼 부모님의 용도에 맞게끔 잘 금액과 기준들을 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여러 가지 솔루션을 좀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. 또 최종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. 네,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을 좀 잘 드리자. 오늘 이렇게 사례자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을 돕는 마음들 둘 다 있었습니다. 참 아름답고 행복하고 열심히 사는 가정인데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전환되다 보니까 소득이 좀 불안했고 불안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당장 드리는 용돈은 줄이더라도 부모님께 좀 잘 설명해 드리자. 우리 현실들 잘 말씀드리고 또 줄인 만큼 앞으로 어떻게 돕겠는지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이 가정 같은 경우는 일단 드리던 용돈 20만 원, 3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. 줄여서 나름대로 20만 원으로 줄이더라도 그 안에서 20만 원 안에서 의료 실비 민영의료보험이죠. 실비 형태로 5만 원이면 준비가 가능했기 때문에 아버지 쪽으로 일단 의료 실비를 준비를 해드리게 됐습니다. 앞으로 한 2, 3년 뒤면 이제 맞벌이 소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생기겠죠. 그때부터는 국민연금을 더 부어드리기로 해서 65세까지 8년 동안 추가로 불입해 드리기로 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둘째 동생이 지금 이제 대학생이기 때문에 내년 정도 되면은 또 직장을 다니게 되거든요. 동생한테도 이런 부분들을 미리 얘기를 해서 내년 정도가 되면은 또 의료 실비보험이 나중에 또 올라갑니다.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형제들과 미리 얘기를 좀 나누게 됐었던 거고요. 내년부터는 또 동생하고 얘기를 했었고요.
때는요, 5만 원씩이라도 통장 쪼개기를 해서 가족 여행 자금으로 꼭 좀 만들어 보자. 형제가 둘이다 보니까 10만 원씩 5년이면 총 600만 원이 모이게 되겠죠. 가족의 첫 해외 여행을 떠나게 되는 마음에 맞아요. 너무 네. 기쁘죠. 예, 엄마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셨더라고요. 그런 만큼 좀 용도와 계획들을 세운다라면은 당장 드리는 용돈을 좀 줄이더라도 용도껏 좀 잘 준비하고 부모님을 좀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네.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 간의 대화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우리도 부모님한테 좀 잘해야 될 것 네, 같습니다. 그러니까요. 그리고 앞으로 부모님께 어떻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TMB 어드바이저 박상훈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